많은 분들이 교정을 그냥 뚝딱 해가지고 딱 맞춰지고 뭐 자동차처럼 수리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똑같아지기까지 한 얼마나 걸릴까? 정도 해야 약간 조금 변하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홍 PD, 사람들이 불균형 관련해서 PT를 받으러 오시잖아. 많이 묻는 질문이 뭔지 알아? 좀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해야 되는지, 횟수, 빈도? 횟수, 빈도. 맞아. 거기서 조금만 더 추가해서 교정하는데 얼마나 걸리고 그리고 교정을 한 뒤에 이제 언제 운동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늘 답을 줄 거야. 특히 오늘은 견갑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견갑 기능을 예를 들어서 왼쪽이 안 좋고 오른쪽이 좋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오른쪽이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을 때 오른쪽이 쭉 성장을 해왔을 거야. 근데 왼쪽은 그 기능이 이런 식으로 격차가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라이트고 여기가 레프트야. 그러면은 이제 불균형을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그래프에서. 왼쪽을 오른쪽이랑 비슷하게. 그렇지. 왼쪽을 오른쪽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그렇게 만드는 운동이 지금까지 뭐였지? 생각나는 거 있어? 왼쪽을 오른쪽이랑 비슷하게 수준을 끌어올리는 운동이지, 맞지? 벤치에 팔 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맞나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견갑골이 전방경사된 거를 후방경사가 되게끔 만드는 그 운동. 맞아. 첫 번째 이두컬인데 전방경사된.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나는 거. 줄기에 매달려서 쭉 늘린 다음 호흡하기. 맞아. 이거는 어디에 좋을까? 흉곽 확장. 그치. 흉곽을 확장을 해서 안에 늑간근 같은 거를 살려줘서 복사근도 제 길이를 확보하게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거근이 잘 쓰이게 만드는 운동이지. 또 뭐가 있을까? 케틀벨 들고 벤트랙도 해당되나요? 그치. 벤트랙. 내가 원하는 답이 다 나오고 있어 지금. 견갑을 향상시키는 운동이지. 벤트랙은 어디에 도움이 될까? 옆구리랑 견갑을 연결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그리고 아까 이두컬에서 후방경사를 시켜야 된다고 했잖아. 후방경사를 시키려면 전에 홍 PD 이거 기억나? 여기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버텼던 거. 네. 오른쪽은 버텨졌는데 왼쪽은 안 버텨졌잖아. 왼쪽 안 버텨질 때 어떻게 되지? 왼쪽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맞지? 팔 쪽에만. 그렇지. 어깨 쪽이랑 팔 쪽. 그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전방경사로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지. 그럼 후방경사가 잘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벤트랙이잖아. 벤트랙을 한다는 건 옆구리 쪽, 광배 쪽 그런 것도 맞지만 결국에는 후방경사가 제대로 되느냐의 여부야. 그리고 벤트랙을 통해서 사실 흉추 가동성도 열 수 있지. 약간 그런 복합적인 운동이야. 하나만 더 합시다. 왜냐면 이제 구독자분들도 이걸 통해서 상기할 수 있을 거야. 누워서 케틀벨 들고 이렇게 딱. 롤업. 케틀벨 롤업. 겟업에서의 롤업 동작. 롤업을 하면 어디가 좋을까? 롤업도 벤트랙하고 살짝 비슷하게 다리에서부터 그렇지. 복사근부터 해가지고 전거근, 견갑까지 일자로 되게 하는. 맞아. 그게 되면서 이제 외복사근과 반대쪽 복사근의 연결고리도 조금 연결시킬 수 있어. 그런 것들을 해주면서 이제 견갑 기능이 보완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자 이렇게 끌어올렸어, 맞지? 근데 끌어올렸을 때 이거를 함으로써 바로 오른쪽이랑 똑같은 기능을 왼쪽이 할 수가 있을까? 바로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지. 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게 오른쪽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나 아니면은 본인이 자신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그 정도 레벨이 된 건데, 왼쪽은 그 정도 레벨이 아닌데 억지로 처음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겠지. 왼쪽은 거의 책으로 공부한 수준인 거고 오른쪽은 지금까지 그 기능을 써왔던 맥락이잖아. 그래서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정을 그냥 뚝딱 해가지고 이런 걸 하면 그냥 딱 맞춰지고 자동차 수리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몸은 생체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아까 홍 PD가 말한 맥락이 정확히 맞는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거 다 해서 이거 채워야 되는데 똑같아지기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솔직히 똑같아지기까지 한 얼마나 걸릴까? 이거 좀 중요한 질문이겠지? 얼마나 걸릴까? 똑같아지기까지 솔직히 쉽지 않지 않을까? 오래 걸릴 것 같은. 최소 몇 달. 대충 한번 말해봐봐. 수치를 구체적으로. 저거를 맨날 했다는 가정하에 3달 정도 해야 약간 조금 변하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그러니까 오른쪽이랑 비슷해지기는 쉽지가 않겠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야. 웨이트 하던 사람이 웨이트를 안 쉬고 싶은 이유 알아 혹시? 뭔가 계속 하던 걸 안 하면은 근손실 날 것 같기도 하고, 교정 운동은 약간 근육을 키우는 그런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효율상 뭔가 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웨이트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웨이트
웨이트는 막 성취감이 막 쩔잖아. 오씨 운동 됐어. 막 근육 크는 느낌 나고 근육통도 있고. 근데 기능성 운동은 그런 게 좀 덜하단 말이지. 그런 것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기능성 운동을 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교정 운동이 뚝딱 고쳐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뒤로 가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절대 그런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도수치료 뚝딱 받는다고 바로 고쳐진다.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면 우리 몸은 써왔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잖아요. 움직임. 근육의 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게 갑자기 뚝딱 고쳐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보완 운동을 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갑시다. 일단 아까 홍 PD가 말한 대로 바로 이게 따라잡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견갑 보완 운동을 하면서 이까지 올라오잖아, 맞지? 그러면 라이트가 다운그레이드를 해줘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견갑 보완 운동은 격투기로 따지자면 섀도우 복싱이야.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야?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잖아. 밀리터리 플러스, 턱걸이, 벤치프레스 이런 몸 키우는 운동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스파링인 거지. 실전. 근데 이거는 섀도우 복싱이야. 그럼 섀도우 복싱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실전에서 그걸 쓰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점을 잘 공략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일까? 오른쪽 기준으로 따지자면 50을 쳤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살짝 낮은 그 단계인가요? 근데 왜 그렇게 해줘야 할까? 아직 왼쪽이 오른쪽만큼 레벨이 안 됐는데 오른쪽 레벨을 막 억지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동안 쌓아온 게 다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야. 제일 중요한 이유는 왼쪽이 훈련을 완수할 수 있어야 돼. 오른쪽을 낮춰주는 게 왼쪽을 이끌어준다고 봐도 무방한 건가? 달리기랑 비슷한 거지. 달리기를 할 때 만약에 오른쪽이 잘 뛰고 왼쪽이 못 뛴다고 치자. 그러면 오른쪽이 자기 페이스로 뛰면 왼쪽은 어떻게 될까? 억지로 따라가려고 하다가 오버페이스 나서 빨리 지칠 것 같아. 도중에 훈련을 완수하지 못하겠지. 그거랑 비슷해.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 진짜 중요한 전제 조건. 정확한 기능으로 완수를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전제 조건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이 감당이 안 되는 무게를 해. 오른쪽은 감당 가능해. 벤치 견갑이 맞아. 근데 왼쪽은 감당이 안 돼. 근데 오른쪽 기준으로 해서 그냥 해버려. 그럼 왼쪽은 어떻게 될까? 잘못된 자세로 빠지겠지.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운동들 다 뭐야? 이거 두 개는 거의 끼우는 운동 아니야? 맞지? 끼우는 거. 그래서 그 끼운다는 개념이 중요한 거거든. 견갑 보완 운동은 결국에는 끼운다. 견갑이 제자리에 박힌 채로 운동해야 된다. 정확한 기능이란 견갑이 제대로 박힌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견갑의 안정화라고 그래. 그래서 훈련을 정확한 기능으로 완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오른쪽을 조금 낮춰서 이렇게 교집합으로 운동을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왼쪽 기능이 부족할 때 완벽한 기능으로 훈련을 완수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일단 핵심적인 맥락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왼쪽도 점점 좋아지겠지. 그렇게 해서 이게 점점 그래프가 쭉 이렇게 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오른쪽이랑 좀 만날 수가 있겠지. 그게 진짜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지. 근데 잠시 만약에 완수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 기능성 운동 보완하면서 끼워 놓은 상태에서 훈련을 보완을 한단 말이야. 뭐 턱걸이, 벤치, 뭐 밀리터리 프레스 이런 걸 하잖아. 근데 만약에 끝까지 훈련을 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운동을 해도 그냥 힘만 쓴 사람이 되나요? 제 기능을 가지고 완수를 못한다는 의미는 결국 도중에 견갑이 빠졌다는 소리예요. 견갑이 빠진 상태에서 운동한다는 것은 효과가 아주 줄어들고 그리고 다시 멀리 가야 된다. 정확한 기능으로 완수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출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이 말에서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 견갑골은 굉장히 자유롭지 생각보다. 그렇다라는 것은 제대로 쓰냐 안 쓰냐에 따라 엄청 빨리 바뀌어. 예를 들어 여기 지점이 벤치프레스 80kg야. 오른쪽 갈겨버리면 80kg 할 수 있어. 근데 왼쪽 여기 지점이 한 60kg야. 근데 70으로 운동을 했어. 그러면 왼쪽은 빠져 바로. 그럼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견갑 떠. 그럼 빠진 상태에서는 이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지. 빠진 상태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정리를 해주자면 일단 이상한 느낌이 나. 뭔가 잘못되고 있는 느낌. 그리고 관절 이런 데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반대쪽이 아플 수도 있어. 과부하가 걸리니까. 반대쪽에 뚝뚝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안 빠지게 훈련을 정확한 기능으로 완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낮출 수밖에 없다. 정확한 기능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알아야 될까? 실제 구독자분들이 안 빠지게 할 수 있으려면 뭘 알아야 될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본인이 약한 부위는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먼저. 오, 그렇지. 그리고 빠진다 안 빠진다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지야. 빠졌는지에 대한 인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 사람들은 생각보다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 몰라. 계속 그거를 평가받으려고 해. 근데 그 말인 즉슨 내가 지금 어디가 문제인지를 모른다. 어디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정확한 기능이 뭔지도 모르겠지. 그러면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빠지는지를 일단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견갑 테스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한 거잖아, 맞지? 촬영 같은 걸 하면서 내가 어디가 운동할 때 빠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왜냐면 자극이 있다 안 오는 쪽이 있거든. 이런 운동을 해서 끼워졌잖아. 전에 이두컬 했을 때 기억나지? 그때 버텼을 때 버텨졌지. 예. 버텨진 것과 안 버텨진 것 차이 나지. 그게 이제 인지라는 거야. 이게 견갑이 끼워진 거랑 안 끼워진 거랑 확실하게 인지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가 있어. 인지를 했다면 이제 뭘 할 수가 있어야 될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예시를 들어볼게. 군대에서 총을 쏴. 근데 기능 고장이 났어. 기능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하지? 확인을 해야죠. 탄피가 꼈는지. 그게 이거야. 탄피가 꼈는지 약실을 확인하고 탄창 문제인지 뭐 이런 거 다 확인하잖아. 그게 인지 문제야. 그리고 어떻게 하지? 눈으로 확인.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했어. 문제를 인지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하지? 조치. 그렇지. 기능 고장 조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조치를 해야 돼. 이 조치가 이거야. 그 운동들이요? 그치, 이런 운동들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그걸 파악을 했으면 그 타이밍에 이걸 바로 해서 다시 보충해야 된다. 그러니까 빠졌다는 거는 기능이 날아가서 이렇게 빠졌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다시 끼워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지가 되면 기능 고장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셀프로 몸을 교정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벤치를 하다가 예를 들어 느낌이 막 구려, 막 이상해. 그러면 인지, 내 견갑이 지금 빠졌구나. 그러면 거기서 계속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냥 빠진 채로 운동한 거니까. 효과가 없고 또는 더 심해지겠지. 그럼 통증이 발생하고 그러다가 반대쪽도 아플 수도 있고, 맞지? 그러면 그때 인지를 하고 아씨 빠졌네 이러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좌절하지 말고 기능 보장 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빠졌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끼워졌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사람들이 이 느낌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 끼워졌을 때의 느낌. 그게 끼워졌을 때 벤치나 랩풀다운이나 숄더 프레스를 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빠졌을 때 느낌을 알고 끼워졌을 때 느낌을 알면은 기능 고장 조치가 쉽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 말해줘. 끼워졌을 때의 느낌은 인지를 하잖아요.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때는 약간 빠졌다는 느낌만 더 중점을 맞추고, 그렇지. 기능 고장을 조치하고 나서 내가 그 빠졌던 그 느낌을 다시 비교해봐서 이거는 이거 조치하니까 끼워졌구나 라는 비교하는 그런 느낌으로, 끼워졌을 때 느낌은 기능 고장 조치 후에 넣는 게 더 낫지 않나. 여기 이 과정은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 이 목차 챕터를 정확하게 정의를 할게. 홍 PD가 생각하는 건 상식적인 말이야. 여기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훈련을 정확한 기능으로 완수하는 방법이야. 그러면 완수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그걸 어느 정도 느낀 상태여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야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이미 이 느낌을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훈련을 할 때니까. 그래서 이런 견갑 부활 운동을 통해서 느껴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빠졌을 때 느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치가 바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완벽한 기능을 통한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제일 중요한 게 한 번도 안 빠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빠졌다 안 빠졌다를 알잖아. 그러면 그걸 통해서 랩풀 다운을 할 때라든지 숄더 프레스, 벤치 프레스 이런 운동을 할 때 왼쪽이 수축을 하던 네거티브를 하던 끝까지 안 빠지는 상태를 알아야 된다. 그거를 할 수 있어야 이제 약간 관성이 생기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많은 헬창분들이 이거 한번 끼워졌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신나가지고 막 해버리나요? 무게 바로 80 쳐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다시 또 빠지고. 근데 무게 바로 80 치면은 빠지는지 인지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왜 그럴까? 이 약물고 막 하고 올려갖고.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완전히 안 빠지는 느낌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 훈련을 끝까지 한번 해봐야 돼. 안 빠지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나는 디로딩이라고 해. 예전에 김계란이 반드시 디로딩을 하라고 했어. 디로딩이 뭐냐면 실제 했던 무게 본 훈련의 60% 정도 되는 중량으로 운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디로딩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걸 가지는 이유가 이 기능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마치 0점 사격하는 것처럼. 사격하기 전에 0점 사격을 하는 이유가 뭐지? 그거를 맞춰놔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이. 그치. 실사격을 할 때 다 맞아지는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잖아. 내가 조준을 했을 때 그게 진짜 맞는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0점 사격이야. 사격을 할 때 빠졌을 때 안 빠졌을 때 그 느낌을 일단 뭐 검사를 해서 알아야 되고 기능 구장을 조치를 할 줄 알아야 되고 0점 사격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제 실사격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여기서 드는 생각이나 느낀 점을 말해보자. 간절한 의지가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낮추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무게 낮추는 거. 그거랑 수준까지 올리는 것도 되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왼쪽을 오른쪽이랑 가운데 수준으로 맞추는 게. 아주 맞는 말이야. 웨이트를 계속 해 나가려면 이 과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기능 고장이라는 거는 그냥 애초에 운동 불능 상태라는 거잖아. 사격 불능이잖아.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거지로 운동하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돼. 우리 몸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그대로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견갑이.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중량을 계속 올릴 거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거든. 중량을 그러니까 적당하게 나는 유지할란다 그러면 괜찮아. 근데 중량을 계속 올릴 거야. 헬스하는 사람들 다 욕심 있잖아. 몸 키우고 싶잖아. 계속 반복할 거고 중량도 점진적 과부하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기능 고장 난 상태로 강제로 그냥 해버린다. 그건 사실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1번, 2번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60 좀 하다가 흥 올라오면 70, 80 때리고 싶어, 맞지? 그러면 그거 때리면 안 되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때리다가 걸리기도 하거든. 근데 빠지는 느낌을 내가 알잖아. 빠지는 느낌을 알면은 그걸 때려 버렸어. 그럼 오른쪽도 이제 운동 충분히 만족감 있게 운동이 됐잖아. 그러다가 빠지는 느낌이 왔을 때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 그리고 멈추고 바로 기능 고장 조치를 통해서 다시 끼울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벤치를 한 90으로 했을 때는 진짜 완벽하게 대칭이 맞아. 그럼 왼쪽은 이제 대칭이 맞는 거야. 근데 무게를 많이 치고 싶어. 좀 큰 자극을 주고 싶어. 110을 때려. 그럼 110을 하면 우와 우와 하면서 여기 뭔가 이렇게 좀 빠지는 느낌이 나. 근데 오른쪽은 충분히 만족감을 줬어. 잘 됐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110으로 했을 때 조금 된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 그러면 이제 빠지는 느낌이 조금 느껴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문제는 사실 다음 날이야. 그러고 운동한 뒤에 다음 날 보면은 뭔가 느낌이 이상해, 여기가. 그럼 거기서 이제 전날 가슴을 했으니까 랩풀다운 하잖아. 그럼 여기 다 맛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 한번 좀 과음을 해서 날라갔어, 기능이. 그러면 그걸 내가 알고 있잖아.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랩풀다운 하면 어떻게 돼? 그럼 개판이 되잖아. 근데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음 날 왼쪽 벤트렉을 한다든지 이두컬 통해서 여기 잡아준다든지 그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랩풀다운을 하면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 거지. 기능 고장 조치를 할 수가 있으면 운동을 조금 오버 액션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야.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알잖아요, 빠졌는지. 그럼 이거를 그날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다음 날에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둘이 똑같은지?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우리가 견갑골을 일상생활에서 정말 막 쓰진 않잖아. 그리고 불균형 세월이 얼만데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불균형 돼 있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건 아니다. 그럼 그냥 그것만 인지했으면은 다음 날에 조치만 해야겠다, 이 정도만 인지하고 있으면. 조치하고 운동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내 몸 상태를 인지하면 거기에 맞게 뭔가 조치를 하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수리를 해가면서. 운동하고 있을 때 나 빠졌다, 이거 빨리 고쳐야 돼, 이런 강박은 안 갖는 게 좋겠네요. 그렇지. 견갑은 생각보다 왔다 갔다가 심하다. 한 번만 잘못해도 빠진다. 견갑에서 일단 중요한 것만 딱 이야기해주죠. 매달리기는 견갑을 이렇게 한쪽은 좁히고 한쪽은 넓히는 거죠. 세로 늘리기야. 벤트렉은 벤트렉은 좁히기? 좁히기인데 여기까지 돼. 회전.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 두 개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걸 통해서 여기 기능을 잘 써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봐봐. 벤치 가동 범위 아니야? 맞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회전이 잘 돼, 벤트렉이. 근데 여기는 회전이 안 돼. 그럼 실제 운동할 때 어떻게 될까? 회전 안 되는 쪽이 잘 안 내려가는. 안 내려가거나 또는 안 내려가니까 내려는 가고 싶지. 그럼 어떻게 될까? 빼서 내린다. 그냥 빼서 내린다.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이 정도의 기능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웨이트 들어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벤트렉 측면 회전이라든지 이 세로 이 가동 범위는 어디에 쓸까? 레프트 다운이나 숄더 프레스 할 때. 이 범위가 쭉 뽑았을 때 이게 연결이 돼야겠지. 전에 이거 연결이 돼야 된다고 배웠잖아, 맞지? 뽑았을 때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뽑다가 갑자기 푹 빠져. 그럼 이거 견갑 날아간 거잖아. 가동 범위는 확보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벤트렉은 확인이 잘 안 되기도 해. 그래서 벤트 프레스야. 벤트 프레스가 이렇게 넘어가잖아. 넘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쭉 숙일 수 있으려면 여기 기능이 완전히 고정이 돼야 돼.
근데 이 흉추까지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 넘어간 채로 고정이 돼야 된다고. 근데 그게 한쪽은 잘 되는데 한쪽은 안 돼. 그럼 운동이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을 때 기능 고장 조치 운동에 이런 벤트 프레스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이야. 벤트의 겟업에서 중요한 게 뭐지? 여기서 은근히 관련된 게 하체야. 그럼 골반도 맞아야 된다. 골반이 안 맞으면은 뭔가 잘 안 되겠지. 벤트랙 이렇게 하는데 여기 엉덩이가 안 맞아.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풀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골반 고려해야 되고 이런 가동 범위 나와야 되고 안정성 그리고 세로 범위도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된 채로 운동을 하셔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사실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견갑에 있어서 일단 골반은 먼저 필수다. 그래서 사실 터키식 겟업 같은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 하체 부분은 일단 이 영상이 인기가 있으면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